네, 거침없이 알기.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종일 화제는요. 김건희 씨, 심평 변호사. 심평 변호사의 헌인지, 김건희 씨의 간복인지 뭡니까? 어느 부분? 예, 장 소장님 먼저. 예. 저부터 하라고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김건희 씨 측에서 전부 다 김건희 씨가 얘기를 안 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 한동훈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뭉뚱그려 얘기했어요. 김건희 씨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50분 동안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어쨌든 하지 않은 말을 한 것 같다. 예. 심평 씨는 기만행위를 했다. 예. 이런 식으로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예. 딱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심평 변호사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예.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사실은 내가 김건희 씨 만날 생각 없었는데 예. 진보 진영의 한 기자가 만나라고 그래서 예. 만나러 갔다. 예. 진보 진영 기자가 김건희 씨는 원래 마음이 따뜻하고 모함 받아가지고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고 도와줘라. 예. 그래서 내 마음도 슬프다. 예. 가서 면회라도 좀 다녀오시라. 예. 그래서 나는 면회 갔다 왔다. 예. 이제 사건의 본질을 왜 면회를 했는지로 싹 옮겨갔어요. 예. 그 내용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예. 그렇다면 심평 변호사도 본인이 좀 양념 쳐가지고 과장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한 좀 양심의 찔림이 그렇게 있지 보시는군요. 않느냐. 네, 그런 왜냐하면 생각이 좀 듭니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네. 김건희 씨가 네, 그러면 예, 그렇죠. 버텨야죠. 좀 건강하라고 잘 버티라고 네. 좀 전해주세요. 네. 뭐 이 정도 먼저 얘기 꺼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예, 신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심평 변호사가 네. 접견을 갔다는 것은 아마 선임된 변호인은 아니고 네. 이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접견도 가능하니까 네. 아마 김건희 씨가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접견은 이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부 대화의 내용 중에 과장이나 거짓이 좀 포함된 거 아니냐. 네. 현재까지는 이 정도로 누구의 판단하는 게 과장과 맞을 것 누구의 같고요.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짐작이. 예, 저는 뭐 심평 변호사가 일부 좀 예. 뻥튀기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반박하고 예. 뭐 허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게 예. 거짓일까라고 생각을 저도 곰곰이 해봤는데 예. 심평 변호사가 지금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려면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그 들어 뭐 부분이 좀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해서 뭐 당권이 지금 뭐 투표 중이니까 뭐 전당대에 영향을 미칠까?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민다는 후보들 지금 성적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견제도 필요 없는 수준이라서 네. 뭐 그런 정치적 목적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심평 변호사가 거짓말을 할 동기나 네. 목적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는 뭐 거의 큰 틀에서는 뭐 사실일 가능성 매우 높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검증할 방법은 없는데 다만 그 어떤 기자가 뭐 이렇게 네. 서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심평 변호사나 그 기자가 바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을 좀 밝힐 수 있는 게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김건희 씨와는 이거 아무리 논쟁을 해봤자 구치소 안에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사들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심평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얘기를 들으면요. 막 그 일단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다는 그 아주 모욕적인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해야 되는데. 심평 씨가. 예, 심평 변호사가요. 네.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거기다 근데 그 지금 신변이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심평 변호사는 또 거짓말 약간 과장을 했다면 뭐 하려고 그랬나? 이것도 잘 이해가 안 제가 가고요. 추측한 건데 네. 관종이 아닌가. 관종 주목받는 거를 주고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 심평 변호사 때문에 네. 어제부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좀 방송하면서 심평 변호사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김건희 씨 의도는 뭘까요? 네, 네. 심평 변호사는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네. 심평 변호사도 여러 관종이라서 언론하고 원래 한 김건희 씨의 말을 좀 자극적으로 변형시켜서 전달했다. 주목받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네.
그걸 좀 즐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일부 김건희 씨가 뭐 불이익을 뭐 받았다고 치더라도 예. 결국 심평 변호사랑 접견을 허락한 건 김건희 씨 본인일 테니까 어떤 저는 뭐 필요가 있으니까 만날 허락했겠죠. 때까지만 해도 서로 필요가 있어서 만났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심평 변호사의 거짓말로 뭐 피해를 봤다. 즉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별로 전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난 건 또 사실이고 아예 안 만난 거를 심평 변호사가 지어냈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심각한 문제겠지만은 또 만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안 가지고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 많이들 조명을 좀 하고는 있는데 김건희 씨의 뭐 범죄를 입증하거나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한 비본질적인 사안 이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언론에서 그 집중을 했냐면 김건희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어떤 단독건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도 이렇게 뭐 허언을 하는 건가 과연? 아니면 심평이라는 어떤 인물도 말입니다. 좀 어떤 그 허위와 가장 그런 끼로 계속 어떤 그동안 전달한 팩트가 좀 많이 틀린 경우도 많고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이상한 거 이상한 게 만나가지고 이상한 상황과 이상한 상황이 만나가지고요. 이상한 캐릭터가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했어요. 언론들은. 한동훈 배신 안 했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 예, 그렇습니다. 지가 뭔데 한동훈한테 무한한 영광이 있다고 그래.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단어가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가 국정 운영의 그렇죠. 중심이었구나. 농단을 아직도 자기가 거기 있는 줄 아는구나. 그렇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진짜 정말 국정 운영의 중심과 주도권은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증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강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변호인단은. 그렇게 또 왜냐하면 추측을 그건 해봐요. 국정농단을 인정하는 꼴이 그렇죠. 되버리니까요. 사실이라면 이제 그것 그렇죠. 때문에 부인하는 사실이라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심평 변호사로서는요. 이분도 법조인인데 네. 그걸 전달해서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이 정치적 목적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보시기에?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이거는 몇 단계 더 건너뛰어가지고 추측의 영역인데 참. 솔직히 이게 진위 여부부터 가려야 돼가지고 어렵죠, 진위 여부가.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해도 일단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서 메신저로서 신뢰가 없어가지고 뭐 크게 이 내용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하거니와 지금 나온 내용들 설사 그걸 김건희 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는 또 거짓과 또 진실을 가지고 뒤섞어서 여론을 소위 말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뒤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국민들께 혼란만 줄 뿐 별로 크게 저는 의미를 부여할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제 그 김건희 측의 유정아 변호사잖아요. 그냥 입장문만 내지 말고 정말 기자분들의 일문일답도 좀 받아서 그러든지요. 이게 진실을 좀 밝히고 심평 씨도 이렇게 숨지 말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뉴스 아이캔 나와가지고 우리 앵커님의 질문에 좀 답 좀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근데 싶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심평과 김건희라는 뭐 관종들 둘의 뭐 진위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아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범죄적으로 특검에서 다 진실을 다 밝혀내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엄벌을 하는 이 부분이 국민들은 지금 다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둘 사이의 어떤 뭐 관종기라든지 어떤 언론을 이용한 어떤 플레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흥미롭진 않다. 김건희가 처벌을 제대로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도 그 김건희 씨가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면요. 뭐냐 하면 이게 하도 만약이 많고 워낙 정말 독특한 캐릭터들이 만나서 만들어낸 일이라서. 근데 국정농단 한 거는 맞죠.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간을 보다가 이거 법정에서 불리하네 하니까 급히 물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되게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에 나가면서 나는 아프고 힘이 없고 진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가지고 우울하고 그래서 얘기를 못해요. 나 건강 진짜 안 좋다니까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50분 동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진술을 왜 안 해? 건강 때문 아니네. 김건희 건강하네. 그러한 지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부인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추측입니다. 근데 하나 저도 결론을 맺자면 김건희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이익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본인만을 그렇습니다.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온 발언들 그러니까 유정아 변호사가 부인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부 사실로 추론되는 그런 모든 말들은 다 김건희 자기를 위한 말이다. 여론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섬찟한 부분도 있고요. 이 허언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그러니까 보면. 그것도 그렇고 예. 여전히 반성과 성찰이 네. 없는 거예요. 국민들 그렇습니다. 앞에 미안함도 없고 정말 인간이고 양심이 있으면 예. 이런 말을 할 때입니까? 본인이 100배 사죄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그 죄가 용서될까 말까인데 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안에서 저러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씨의 변호 전략은 뭡니까? 신변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그 윤석열, 김건희, 그러니까 윤건희 예. 부부와 관련된 공범들이 다 보이고 있는 일관된 행태인데요. 결국 윤석열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예. 내란을 저질렀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큰 사람한테 다 몰아주기. 떠넘기고 있어요. 지금 몰아주기. 몰아주기를 하는데 어떻게 몰아주냐면 예를 들어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영장실질심사를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검찰에게 프리바게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적인 태도를 통해서 예. 오히려 김건희에게 다 지금 죄를 떠넘기고 예. 있는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예.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 모든 공범으로서 지어야 될 죄책을 윤석열에게 지금 떠넘기고 예.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저는 이게 참 죄수의 딜레마가 해제된 네.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땐 김건희 씨 측은 네. 그냥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네. 제가 안 했어요. 이걸로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는 거는 특검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인지, 간보려고요. 어떠한 뭐 증거 자료를 갖고 네. 있는 것인지, 어디에 중점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탐색하러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일단 아파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서 병원에 가고 네. 기소를 하게 되면은 법정에서 최고의 변호사들을 사서 변호하겠다, 형량을 낮추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씨는 순순히 어떤 떠안고 갈까요? 근데 이제 오늘 김건희 씨 측에서 나오는 네. 뭐 내가 죽어야 남편이 네, 산다라든지 네. 이런 식의 약간의 그 로맨틱한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순애보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약간의 그 본인이 그냥 다 네. 죄를 안고 가야겠다라는 모종의 결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가 어차피. 하나가 더 얹어진다고 해서 네. 뭐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그 윤석열의 그-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섬찟한 드라마 같은 말들, 발언들은 윤석열 씨를 향한 겁니까? 뭐 일부 들으라는 그 의도도 숨어 있지 않을까. 들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 발언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네. 이게 사실이라면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달라, 버텨라. 네. 이거는 뭐겠어요. 날 위해 버텨달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 떠기지 말고 네. 지금까지처럼 소환 조사 응하지 않고 그냥 진술 거부권 행사해라. 네. 괜히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그대로 밝히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은 김건희였습니다. 김건희가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예. 그런 의도로 읽혀졌는데 네. 이것도 뭐 사실이 아니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이 이상한 어떤- 부부입니다. 예. 정말 전례를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예. 윤석열 씨의 변호 전략은 이제 뭡니까 그러면? 뭐 윤석열 씨는 뻔하죠. 네. 그냥 본인이 이런 어떠한 부당한 수사를 여전히 받고 네. 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네. 아예 수사에 협조 자체를 안 하면서 그 말씀 들으셨습니까? 혹시 CCTV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지? CCTV요? 저 체포 거부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열람하고 뭐 보자라는 네.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 본 분도 상황인 있나? 건데 그런 얘기가 자꾸 퍼지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몰라서 하도 그것도 뭐 보지 이상한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가 돌아가지고요. 네. 예. 근데 윤석열 씨의 전략은 그냥 뻔하죠. 본인의 이 법률적인 투쟁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예. 결국에는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뭔가 한번 좀 반전을 꾸려보는 건데 저는 뭐 일말의 동정도 국민들이 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은 그 어떤 행태를 보여지 들은 게 있습니까 혹시? 그 체포 거부할 때. 솔직히 듣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고 그 아니, 저도 모양을 듣기가 싫은데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뭐 모양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추잡한 행동들을 했겠죠. 뭐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다고 전원들이 있습니다. 망측합니다. 상상만. 상상 안 할랍니다. 예. 그러면서 변호인들한테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검이 의도적으로 모욕을 줘서 망신 주기. 예, 안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니 예. 근데 그 윤석열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건 어폐가 있다고 보는 네. 게 특검이 언제 망신주기 수사를 했습니까? 네. 법과 원칙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네. 과정에서 윤석열 씨 스스로 망신스러운 행동을 본인이 한 거거든요. 네.
그 내용이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릴 의무가 또 있는 것이고 본인이 예. 또 공적 신분을 가진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파면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이걸 가지고 뭉쳐가지고 마치 특검이 어떤 윤석열이라는 인격을 짓밟고 마치 망신해주는 것처럼 또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예. 전 과거에 특수부 검찰들이 했던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기 네. 이 부분을 여전히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 보이고 있다.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통일교 대선 개입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좀 더 밝혀져야 될 게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최근에 나온 여러 사람들의 증언, 예. 녹취 요 정도만 갖고서는 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이런 의심 받는 예. 것보다는 특검에서 이제 명단 좀 확인해 보자고 하잖아요. 예. 당원 명단. 그거 협조해가지고 의심받을 부분들 본인들 스스로 말끔히 제가 좀 궁금한 게 해결했으면 바로 그 좋겠어요. 부분인데요. 네. 특검에서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때부터 이때까지 명단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거기서 협조할 수 예,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예. 그거 아니다. 특검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 주장이 다르면 국민의힘에선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띄워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 합니까? 띄어서 줘도 예. 될 것이고 아니면은 명단을 갖고 국민의힘 당사 가서 조직구 컴퓨터를 켜가지고 예. 옆에 그냥 법률 관계자들 앉혀놓고 관계자 앉혀놓고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몇 명.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그게 안 하면 업무협조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거부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거부한다는 건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전히 예. 윤석열의 헌법과 법률 파괴, 예. 내란적 DNA가 여전히 국민의힘도 공유하는 DNA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우선 들고요. 무엇보다 정당에 국고보조금도 들어가고 정당에서는 기호제도도 예. 쓸 수 있고 또 공천권도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런 특권들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부, 이 명부에 대해 가지고 정당이 가진 자율권이라는 것이 당원 명부를 조작하거나 예. 내지는 어떤 특정 집단의 민주주의 왜곡 범죄 예. 혐의까지 우리가 자율권으로 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혐의가 나와가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국고보조금도 같이 거부해야 논리 일관적인 건데 예.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하고 또 원치 않는 건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식의 좀 선택적인 법 수용에 대해서는 이거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신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전체가 그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100번을 양보해서 국민의힘에 뭐 당원 명부를 다 주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까 여쭤봤지만 그런 주장이라면 필요한 부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들도. 그 범죄 혐의가 이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검찰 수사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 자신들도 인정하는 범위. 아니 솔직히 그게 또 국민의힘 당원들 예. 오염됐다라면 예. 특검의 힘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요.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변명에 어떤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저렇게 막으면은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의심하냐면 네. 뭔가 본인들도 알고 있구나.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통일교나 없죠. 신천지나 네. 이런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경선이라든지 대선에 영향을 끼쳤구나. 네. 그걸 자신들도 알고 있구나.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아니 그리고 없어요. 국민의힘이 과거에 선거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예. 숨는 자가 범인이다. 이걸 예. 구호로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이 수사받을 차례 되니까 너무 비겁한 행태를 네. 보이면서 이런 모습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도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아무리 공당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당직자들이 막는다, 네. 정치인들이 막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될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공권력이 물러나서는 안 되고요. 예. 더 엄정하게 전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당의 자율성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인 건 맞는데 그게 그 정당의 범죄행위까지 봐주자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헌법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의혹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이렇게 법 집행을 막으면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럼 의심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내부에 있던 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도 오염됐다. 뭐 대선 때. 이걸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염돼서도 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 외에는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들도 예. 뭐 2만 몇천 그러니까요. 명 넣고 뭐 예. 10,000명 넣고 막 이렇게 증언이 모든 나왔잖아요. 증언과 증거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당만 버틴다? 그것도 제1야당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협조해서 예. 그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소명하는 것이 훨씬 더 당을 위해서도 좋아요. 아니 근데 협조를 안 하니까지 네. 강제 수사하는 거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고 막으면 네.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예. 언젠간 다 진실은 드러나기 네.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막습니까? 뭐 탄압이란 얘기가 설득이 되냐고요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는 빨리 맞을 매는 빨리 맞고 끝내는 게 훨씬 그러니까 더 저런 바람직하다는 어떤 행위 생각이 듭니다. 자체, 공당의 어떤 판단 자체, 전략적 판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말씀입니다. 예? 네.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난 몰라 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예. 저거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예, 것 같아요.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예. 계속 숙식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뒤에 플랜카드 같은 거를 뭘 붙여놨냐면 500만 당원 지키겠습니다. 예. 이렇게 내가 지금 예. 핍박 억압을 받고 있고 검찰에서 보복 수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온몸으로 막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 나를 좀 선택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김문수 내고 후보가 있잖아요. 지금 가장 유력한가요? 여전히?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1차에서는 끝날 것 같지 않고 네. 2차에서 결선 가가지고 뭐 김문수 장동혁 올라가서 김문수 후보가 결국엔 되지 않을까. 그게 라는 일반적인 전망을 많이 전망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요. 이제 결선 투표는 김문수, 장동혁, 네. 장동혁, 김문수 둘이 올라간다고 전 보는 네. 것이고 이게 그 한덕수 후보 교체 때 책임 당원들의 투표로 김문수를 지켰거든요. 네, 네. 그 김문수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 당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선을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후보 교체를 네. 하냐. 네. 이거 당권 쿠데타다라는 인식으로 했던 건데 저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비슷한 결과라면 뭘 근데 예를 들면 네. 전환길에 대한 비토, 네. 전환길 씨에 대한 비토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표들은 예. 부득이하게 차악으로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차악은 또 있잖아요. 찬탄 후보들. 찬타는 근데 네. 2등까지 올라가야 결선에 네, 가는데 네. 조경태 후보는 아마 안철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이 두 분은 경쟁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네. 당에서는 결선을 갈 수 있는 2등 당원들은 2등 안에 아까 들어가기 말씀하신 어렵다고 그런 봅니다. 감정적 어떤 동인 때문에 확 뒤집을 수는 없나요? 혹시 그럴 가능성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각종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자율성이 보면 없고 네. 지금 생명력을 잃어버린 정당이어가지고 원래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내란은 잘못됐다 네. 탄핵은 정당했다 네. 이 분들이 과반 이상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근데 지금 정상성을 잃었기 때문에 네. 그냥 김문수 장동혁 둘이 전 결선한다 보는 것이고 아니 이건 뭐 제 의견이 뒤집어진다는 아니고 거죠. 어제 정성국 의원 모시니까 네. 당원들이 그 김문수 후보 그 후보 뺏길 때 뒤집었던 것처럼 요번도 모른다. 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투표율이 높아요 예상외로. 예. 그럼 50% 가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한동훈 측을 지지하는 분들을 투표하지만 예. 강성 지지층들도 할 사람은 다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찬탄 예. 세력들이 포지션이 작아요. 네. 3, 40% 정도 돼요. 저쪽은 이제 6, 70%가 되는 거예요. 네. 수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아니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배신자론이 이게 박근혜 탄핵 때부터 전수되어 온 아주 참 해괴한 네. 논리인데 올바른 소리 하면 배신자다. 뭐 민주당 가라. 맨날 이런 식의 프레임을 네.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낼 힘이 한동훈 대표 쪽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네. 후보, 안철수 후보도 그걸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은 답답하네요. 절망 상태로도 네. 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봅니다. 듣겠습니다. 최고위원 예. 명단에 주목해 주십시오. 신인규, 장성철 두 분이었습니다.